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주식수사 반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 이 시간 열심히 기다리면 짠 하고 나타나는 주식수사 반장의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1년이 이제 드디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예. 하여튼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1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긍정적으로 올해 어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올해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해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합니다. 이번 토요일이죠. 13일 날 강남 세택 하계홀에서 합니다. 예, 올해 시장이 아마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일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고 작년 연말에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작년 연말에 했던 주식교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럼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년에 드디어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할 겁니다. 수사반장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강의장으로 직접 와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와서 재밌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메일 지금 주셔야 돼요. 메일을 주셔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메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요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연탄 봉사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셔서 조회수라든지 구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에서 저한테 돈을 줘요. 근데 그 돈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사회로 환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반장 주머니 채워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세요. 저희 방송 보는 것도 좋은 일에 이제 들어가요. 구독이나 좋아요 강제로 옆에 사람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누르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열심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파마 리서치가 들어왔습니다. 파마 리서치. 솔직히 이 파마 리서치 하기 전에 좀 창피한 얘기 할게요. 전 진짜 이 파마 리서치 맨 처음에 이런 회사인 줄 몰랐어요. 파마 리서치에서 이게 미용 쪽인가? 맨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 리서치니까 이게 뭐 리서치 조사하는 데인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전혀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너무나도 지금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는 2001년입니다. 2001년에 의약품 쪽, 의료기기 쪽 이런 걸 하는 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는요, 이 회사가 워낙 주로 보면 이 외국계 약품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팔 수 있는 판권 있잖아요. 그 판권을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유통시키는 사업 위주로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 쪽들을 오파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재 오파상? 뭐 요 정도로 부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 이 회사가요, 국책과제로요, 조직 재생 효능을 가지는 PDRN이라는 거하고요. PN 관련 이 기술을 제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에요. 강릉에 GMP가 인증된 GMP 알고 계시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위생하고 이거 다 맞춰서 어느 규격 그 GMP 인증 공장을 설립하면서요. 드디어 그 유명한 리쥬란 콘쥬란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의 핵심 기술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요, 이 두 가지예요. PDRN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PN이라는 거하고요. 이 두 개가 약간 틀립니다. 이 PDRN이나 이 PN은 인체 고유의 그 재생 있잖아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의학. 이 재생의학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저 지금 여기 상처 나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항생 연고를 발라요. 소독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엔 어때요? 딱지가 어느 정도 잡히려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항생 연고를 바르면 큰 의미가 없고 재생 연고를 바르라고 그러죠. 피부가 빨리빨리 재생할 수 있게 그렇게 재생 연고를 바르라는데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분리된 그 DNA 분전일체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재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어 생식세포 이걸로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연어 정액이 필요한 거예요. 연어 정액.
아 근데 연어 정액을 어디서 구해요? 뭐 아무리 뭐 연어가 많다 그래서 그 강 거기 가가지고 연어가 알리 날 때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가서 연어 잡아가지고 짜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강원도 양양에 보면요 한국수자원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동해생명자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연어 사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연어들을 어느 정도 인공수정하고 막 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쓰고 좀 남는 정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급받는 겁니다. 연어 정액에서요 보면은 이 PDRN하고 PN을 이렇게 추출하는 기술이요. 이게 파마리서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디 기술이냐? 이태리예요. 마스텔리사라고.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이태리의 마스텔리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거를 연어 정액에서 이 PDRN하고 PN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 파마리서치 고유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고유기술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2017년에요. 한국 BMI라고 있습니다. 이 PDRN에 대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 소송이 걸려요. 얘네가 무려 5년 동안이나 특허 소송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게요? 당연히 여기가 이깁니다. 파마리서치가. 5년의 재판 끝에요. 승소해가지고요. 얘네가 이 오리지널리티, 이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더 이상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럼 이 PDRN이라는 거 이게 과연 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PDRN이 게 뭐냐면요.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각종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해서요. 피부 재생, 그리고 우리가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또 재생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인체 조직을 재생시키는 게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사제나 뭐 크림제, 안약 있죠, 점안액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PN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PDRN보다요 알갱이가 더 커요. 알갱이가 크니까 얘는 어떤 형태로 주로 쓰이냐면요, 이건 겔 형태로 쓰여요. 조직 수봉용 그 생체 재료 이런 걸로 쓰이는 건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삐었어. 그럼 옛날에 파스 많이 뿌려고 했는데 파스는 진통 효과가 있는 거지 파스가 치료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당장은 뭐예요? 이거 뿌리는 다음에 막 뭐 예를 들어 테니스도 치고 축구도 하고 이러지만 좀 있다가 다 게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겔로 돼 있는 그 연고들 아시죠? 그걸로 막 마사지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겔 형태인데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연골세포 이런데 결손 부위 있죠. 거기에 지지체로 사용되는 관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관 주사. 말 그대로 관절. 연골 이런 관절 이런데 그 지지체로 쓰이는 거라서 그 관절관 주사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DRN하고 PN인데 우리 피부에 직접 막 이렇게 뭐 하는 건 PDRN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관절 계통이에요. 좀 커서. 그래서 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이 파마리서치의 대표적인 제품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버스 정류장 봐도 하도 이 선전 많더만. 인꼬 부부라고 알려진 그 남자 배우하고 그 여자 배우께서 광고 모델이죠. 뭐예요? 그 유명한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죠. 리쥬란. 이 리쥬란이 전 그래서 진짜 맨 처음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란자로 끝나는 분 많잖아요. 뭐 그래서 라미란 씨, 저도 좋아하는 배우.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문주란 씨라고. 란. 그래서 사람 이름 가지고 만든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리쥬란이라고 제품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PN은 관절이라 그랬죠. 파마리서치가 란을 되게 좋아해요. 얘는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 또 유명한 게 콘주란이죠. 리쥬란, 콘주란. 그래서 콘주란은 뭐예요? 이거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절 계통을 완화해 주는 거. 그리고 얘는 피부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쥬란을 활용해서 코스메틱 화장품 이것도 잘 팔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요. 이 리쥬란, 콘주란 이쪽이요. 얘네 회사 전체 거의 한 60%가 이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화장품 있죠. 이 리쥬란으로. 그러니까 연어 정액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 정도 돼요. 그리고 의약품이 한 15% 이렇게 되는데요. 의약품 부분은 뭐냐면 얘네 자회사가 있어요. 파마리서치 바이오라고 있는데요. 피부과 같은 데 보면요. 얘네들 이거 같이 이렇게 상품으로 묶어요. 리쥬란하고 보톡스 어디. 근데 그 보톡스가 뭐냐면 리엔톡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막 이렇게 파는 데도 저 봤어요. 근데 이 파마리서치 바이오의 그 보투리눔 톡신이 리엔톡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얘네들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15%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리쥬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스킨 부스터는 여러분들 보면 피부의 이 구조적 기능적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미용 시술이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리쥬란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특히 올 상반기 작년에 이 리쥬라는 거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K뷰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기사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실은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받고 나면 일상생활을 바로 못 하세요. 쉬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야 돼요. 그 정도로 아프고 막 그런데도요 이게 문제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 버리니까 그걸 참고 하세요. 근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이거 하라 그래도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아파가지고. 워낙 리쥬란을 하고 싶어도 보면 통증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증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이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얼굴에 광 난다 그러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물광이라 그래요. 물광. 이거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이거 좀 생소하죠? 우리의 물광과 불광은 워커에 매기는 게 물광과 불광이죠. 그죠? 물로 찍어서 광 내는 게 물광. 불로 이렇게 지지는 게 불광. 이게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이 원리가 같나 봐요. 어쨌거나. 예, 그 물광. 그래서 얘네들이 2022년도에 보면은 물광이 리쥬란 HB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반응이 굉장히 더 좋아집니다. 근데 리쥬란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가 있어요.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피부 되게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뭐 하니까 그러니까 연어 정액 시술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 뭔데 저렇게 피부가 끝내주고 괜찮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제니퍼 애니스톤만이 아닌 게 아니라 육감적인 몸매의 대명사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 킴 카사디안인가요? 그분도 이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이 연어정액, 이 리쥬란 이쪽 계통을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은 신의 한 수예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K뷰티 쪽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게 이거였잖아요. 광고를 기존에 유명한 연예인을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그런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이 사람들도 유명한 연예인이긴 하지만 셀럽을 이용했죠. 셀럽. 이 셀럽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도 유명해지면 셀럽을 한번 초대해보게요. 왜 나와야 되냐고 물어보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눌러주시고 하면은 나오겠죠 언젠가.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파마 리서치의 매출이 어마어마한 해외 매출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신의 한 수가 됐고 스킨 부스터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맛집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신 있는 거잖아. 한 번 먹기만 하면 계속 중독된다. 이 스킨 부스터 시술이 그렇대요. 안 받아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받아보신 분은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술 효과가 끝내줘요. 근데 이렇게 아픈데도 이거를 보통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예, 주기적으로 이걸 한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주가가 날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던 게 이게 성형수술에 비해서요. 성형수술 주변에 하신 분들 계시죠. 뭐 이렇게 좀 저도 뭐 주변에 이렇게 성형수술 하는 분들 가끔 보는데 보면은 보통 뭐 1, 2주, 2, 3주는 뭐 그냥 예. 아 근데 요즘 옛날하고는 또 틀려요. 예, 이렇게 강남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 그 엄청난 붕대 감고도 다니세요, 그냥. 근데 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새벽이었는데, 제가 워낙 빨리 출근을 하거든요. 신호 대기에 딱 걸렸는데, 예, 신사동 사거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모자가 훅 하고 날아간 거야. 나 그때 우황청취한 먹을 뻔했잖아요. 왠지 이거 훅 날아갔는데, 여러분 라이트가 이렇게 조명이 비춰주고 있는데 아시죠? 얼굴에 붕대가 와 나는 미라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눈 큰 애, 예, 그 만화 영화에 꼬마 그 버스 뭐예요? 걔가 이렇게 불을 비치면 꾸벅꾸벅 하는 거 내가 그거 보고 나 차 사고 날 뻔했잖아. 요번에 또 한 번 사고 날 뻔했잖아요. 진짜. 수술은 이렇게 회복 기간이 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리적이나 시간적으로도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세이브가 돼요. 아시죠? 이런데 한 번 건드리면 몇백입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 성형수술 안 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이 리쥬란 이런 것들이요 보면은 이 가격대가 그래도 꽤 있어요. 근데 비용 대비해서는 이게 좀 많이 남아요 회사가.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따지면 이게 거의 한 80%가 남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따져도 예를 들어서 1억을 팔잖아요. 그럼 다 비용 떨구고 거의 한 4천만 원이 남아요 회사에. 엄청난 장세.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주가가 그렇게 좋았죠. 이 회사 주가 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와 그냥 이게 몇 배가 올라요. 5만 원 하던 애가 저 밑에서 70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많이 남고 이렇게 외국에서 알아서 뭐 셀럽들이 막 광고해 주니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지. 그런데 보시면 9월 달부터 쫙 떨어지죠. 왜 이럴까요? 3분기부터 매출이 줍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얼마가 줄었다 그래요? 한 3, 40% 이상 뭐 얼마가 줄었다 뭐 이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성장에 대해서 퀘스천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제일 나쁜 거는 성장에서 퀘스천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성장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도 주가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명히 늘긴 늘었거든요. 그래도 이때부터는 이미 너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주식에서 나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심지어 매출이 꺾였어요. 그럼 얼마나 더 나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가 내려오는 게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을 굳이 지금 가질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스킨부스터 이런 쪽이나 이런 쪽 내수시장은요 지금 포화시장입니다. 화장품이. 그래서 서로 간에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이 내수시장을 늘린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외에서 늘리는 건데 해외에서도 이제 점점 경쟁이 붙을 거예요. 특히나 얘네가 불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킨부스터 경쟁 제품이 너무 빵빵한 애가 나왔죠. 8월 중순에 제가 이거 상담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어? 파마 리서치는 이거 리쥬란 받고 나면은 회복 기간이 있는데 얘는 바로 일상생활에 뛰어든다. 그러면서 그 회사 주가 날랐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LNC 바이오 시체에서 한다는. 그때 제가 8월 여기 이날에 했잖아요. 8월 중순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제가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거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돈 되는 것도 많이 얘기해 주는데 남들이 잘 얘기 안 해주죠. 자세하게 시체에서 얘네밖에 시체를 공식적으로 못 갖고 들어온다 그랬잖아. 또 얘는 바로 일상생활 뛰어들고 이거 동이 났다니까 이 리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 보세요. 주가 날랐지. 파마 리서치는 어떻게 되겠나 한번 보세요. 파마 리서치는 얘가 날르면 당연히 얘는 반대죠. 재밌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걸 들었단 말이야. 이 이유를 이제 알겠죠. LNC가 성장한 만큼 얘는 빠져버리잖아요. 왜? 당연하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리쥬란 받겠어요?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난 리쥬란 안 받고 나는 리토 받을 거예요. 왜? 아 진짜 막말로 되게 아플 거면 성형 받지. 그냥 성형 수술해버리지. 근데 보세요. 이건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시켰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요. 얘네들 어차피 실적은 다시 성장을 좀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고평가를 받아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얘를 주봉을 보시면 나타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참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확실한 아주 끝내주는 성장을 찾아야 됩니다. 리쥬란 이상의 뭐를 찾지 않으면 얘 주가는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버려야 되는 주식이에요. 회복하더라도 이거는 버려야 되는 주식이에요. 전 이런 주식 오래 끌고 이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반장 어떡할래요? 아, 그럼 제가 틀리는 거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주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왜? 이제 경쟁 제품도 많아졌는데 더 좋은 제품도 나왔는데 막말로? 아니 뭐 의학적으로 여기서 야 우리가 얼마나 리쥬란이 뭐 LNC보다 더 좋은데 아니 나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나 그럼 내가 피부과 의사하지. 나 그 정도까진 모르지만 일반인 상식에서 연어에서 뽑는 게 낫겠어요? 사람 몸에서 뽑는 게 낫겠어. 사람 몸이 날 거 아니야. 그리고 빨리 회복해. 뭐가 좋아? 이건 당연한 거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난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LNC가 훨씬 낫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마 리서치가 이제 파마를 스트레이트 파마로 좀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2월 13일 오후 1시 강남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이제 드디어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제 올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올해는 진짜 다른 해보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할 말도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보다 제가 진짜 크게 그래도 이반장 이름값 한 것 같고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저 주식하면서 평생 드릴 선물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진짜. 삼성전자로 시집장가 보내드린다는 약속, 미천 만들어내린다는 약속 지켰잖아요. 그 목을 걸고 남들 다 안 된다 그럴 때 혼자,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지금 제가 무슨 뭐 저한테 제가 이걸 이용해서 부귀영화가 저한테 떨어졌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호의를 베풀 때 호의가 무조건 그래요. 뭐 무조건 호의 베푸는 사람이 있겠냐? 그래 맞아요. 그럴 것도 맞는데 근데 때로는 호의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의를 모두 다 사기라고 아니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걸 통해서 뭘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굉장히 이득을 얻고 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맞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가 뭐 그거 얻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투자라는 걸로 편하게 돈 버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거. 뭐 이 주식 저 주식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결국 손실률만 커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삼성전자 못 살 사람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6개월 뭐 7개월 8개월 있었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하다못해 이재용 회장도 그거 가지고 그 주식으로 돈 버는 그건데 뭐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들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못 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변명이에요. 뭐 기회가 없었다 다 변명이고요. 자기가 아직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제가 옆에서 많이 돕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를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71년도에 여행 전문업체로 설립돼서요. 2020년 12월에 제일 유명하죠. 제주 드림타워. 제주 뭐 가보시는 분은 특히 이 비행기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제주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월등하게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호텔하고 카지노, 카지노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사업의 핵심은 역시 뭐니 뭐니 제주 드림타워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냐면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게 제주 그 롯데호텔입니다. 시티호텔. 그거의 2배 높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지금 63빌딩 있죠. 여의도 63빌딩의 2배입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 한라산하고 같이 양대 산맥이라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자연이 만든 우뚝 솟은 한라산.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뚝 솟은 드림타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 호텔 부분은요.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호텔은 위탁 경영을 맡겼습니다. 누구한테 맡겼냐면요. 이 산이 있어서 그런지 남산에 있는 유명한 호텔 있죠. 어디예요? 하얏트죠. 그래서 남산에 있는 그 하얏트, 쉽게 말하면 그 하얏트 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974년부터 했던 이 모태 사업이거든요. 롯데관광개발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패키지 상품도 하고 뭐 법인 영업, 맞춤 영업, 크루즈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매출에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카지노예요. 카지노 사업은 누가 하냐면요. 얘네 자회사가 있습니다. LT 엔터테인먼트라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얘네들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입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국내에 딱 하나 있죠. 뭐예요? 강원랜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외국 전용 카지노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개장한 거는 언제 했냐? 2021년에 개장을 합니다. 드림타워에다가. 얘네들이 카지노 사업을 드림타워로 들어온 이 카지노가 맨 처음에 어디가 했냐면요. 파라다이스 그룹이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파라다이스가 워낙 카지노로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가 파라다이스 얘기잖아요. 모티브에. 참 웃긴 게 파라다이스에서 하는데 제주 롯데호텔에다 카지노를 운영했어요. 근데 제주 롯데호텔에서 하던 카지노를 얘네들이 2018년도에 인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주 롯데호텔 카지노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죠. 2021년에 제주 드림타워로 그 카지노를 갖고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확 늘려버립니다. 전에 그 경제방송에서 할 때 가끔 제주 드림타워 이 롯데관광개발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워낙 이 부분이 핫한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했었던 회사거든요. 왜? 이게 워낙 큰 부분.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때 좀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올해 지금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지노는요. 그 카지노 수익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드랍액 곱하기 홀드율입니다. 이 드랍액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카지노 같은 데 보면은 이 카지노 칩으로 바꾸잖아요. 칩. 쉽게 말하면 칩으로 얼마를 바꿨냐 그게 드랍액이에요. 그러면 홀드율이라는 건 뭐냐? 이 홀드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게임을 통해서 잃은 돈, 홀드. 말 그대로 카지노가 이 사람 돈을 홀드해버린 거야.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깨진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드랍하고 1억을 칩으로 바꿨어요. 그 중에 홀드율이 20%다. 그러면 이 카지노 수입은 2천만 원입니다. 카지노 수익은 드랍액 곱하기 홀드율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뺏겼냐. 그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주도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거는 여긴 보면요. 이 서울 카지노나 이런 데는 일본인들이 많죠. 워낙이. 물론 중국인들이 많아졌다가 다시 일본인들이 좀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VIP 고객이 많다 그러죠. 워낙 서울은 이 수도권은. 근데 얘네들은 거의 다 90%가 다 누구냐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나라 이 도시가 제주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땅을 그렇게 많이 뭐 산다 뭐 그래가지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됐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제주도 이 카지노가 여기 카지노의 90%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은 중국
중국인들에 의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카지노는요 이 두 가지 고객이 있습니다. 하이롤러라는 고객이 있고요, 매스 고객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중 고객이라서 그냥 일반인들 가서 그냥 재미로 좀씩 하는 건 이거 매스 고객이에요. 이 하이롤러는 뭐냐면은 큰 돈 가지고 VIP 방에 막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유명한 요번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카지노란 드라마. 거기도 보면 VIP 방에 가서 뭐 하시죠? 막 이러잖아. 그게 하이롤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이롤러들이. 이 하이롤러들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하이롤러 고객들은 보면은 정킷이 영업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킷. 이 정킷이 뭔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죠. 그 카지노란 드라마 보셨으면 그 유명한 정킷이 나옵니다. 누구냐? 최무식. 최무식 씨가 누구예요? 최민식 씨가 최무식 씨 역을 했죠. 그게 바로 정킷이에요. 그러니까 정킷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카지노에서 큰 손님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거기서 수수료 먹는 거야. 아까 카지노 수익 얘기했지. 드라박하고 홀드를 해가지고 카지노 수익이잖아. 거기에서 몇 프로를 먹는 게 정킷 수익이에요. 최무식 씨가 그걸로 돈 번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 하이롤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국인 하이롤러들이 많거든요. 여기 중국하고 지금 제주도 어때요? 되게 좋죠. 왜냐? 지금 제주도하고 그 중국 직항편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중국 요즘 무비자 입국 들어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도박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그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 중국은 여러분 아시죠? 그 마작. 그걸 어렸을 때부터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애들하고 같이 한다며요. 그 마작을. 근데 그 마작이 우린 노름이라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마작이 그게 굉장한 그 수학 게임이라며요. 전 안 해봐서 몰라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학 통계 게임이랍니다. 예,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더군다나 무비자 입국인이 보세요. 들어와서 하기 너무너무 좋죠. 제주도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곳이 제주도라 그러는데 어때요? 이거 완전히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권 꽉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마카오죠, 마카오. 카지노 꽉 잡고 있는 데가 마카오. 근데요, 이런 중국이나 웬만한 대만이나 이런 도시에서 갈 때 이 마카오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가까워요. 지리적인 이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얘네 주요 고객이 중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부터 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게 뭐야? 한한령이죠. 근데 요번에 일본 새 총리가 드디어 한번 지르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 한일령이 떨어졌죠. 지금 일본하고 사이 엄청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뭐 뉴스 다 보시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관광객들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외교 관계를 떠나서 전 이런 걸 좀 머리를 우리가 되게 잘 써야 된다고 봐요. 이건 세계적으로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또 막 그랬을 때는 일본이 그만큼 혜택 봤어요. 그건 뭐 맞잖아. 중국인 관광객들 악착같이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쓰게 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경제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린 그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얘네 3분기 카지노 매출이요. 주가 보면 굉장히 좋죠. 왜 이랬을까? 3분기 매출이 끝내주기 좋아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로요 65%가 늘었어요. 그런데 카지노 방문객 수도요, 얘네들 방문객 수도 60%가 늘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10월하고 11월 달에요 새 총리가 바뀐 게 얼마예요? 몇 달 안 됐죠. 요 때문란 말이야. 한일령 얘기했지.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더 늘 거예요. 일본 지금 총리가 새 총리 그 여자 총리께서 자기 말을 바꾸기가 어려울 거거든. 지금 막 총리가 됐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싸움도 솔직히 말해서 발 뺄 때가 있는데 이젠 발 못 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드림타워 이쪽은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하나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호텔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올해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전의 방문객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 방문객이 올해 지금 기록이 찍혀요. 그러면 얘네도 단순하게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도는 입도객이라 그러죠. 입도한다, 들어간다, 섬에. 여러분들 그럼 지금 코로나 때만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 17년 대비해서요. 아직도 중국인 입도객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뭘까요? 무조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중국인들께서. 왜? 이미 우리나라 서울 쪽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넘쳤잖아. 그러면 뭐예요? 얘네도 2016, 17에 비해서 중국인 입도객이 절반밖에 안 된다며. 근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일본하고 사이 그렇잖아. 그럼 일로 다 돌릴 거 아니야. 우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 거 아니야.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올해부터의 계속 이 부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호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제주도 이쪽이 보면요. 제가 그 GNS 그때 P&L 얘기할 때도 그 풀부킹 얘기했는데요. 얘네가 지금 7, 8월부터 계속 풀부킹입니다. 더구나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호텔 사업은요. 얘네는 카지노를 끼고 있죠. 이 카지노가 엄청나게 돈 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한테. 호텔 객실이 얘네가 몇 개가 되냐면 방이 한 1600객실 돼요. 근데 1600에서요. 카지노가 800객실을 씁니다. 방이 모자라요.
카지노에 하이롤러 이런 사람들한테 방 그냥 주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카지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도 보면은 여행사 통해서 살 수 있죠. 그게 왜냐하면 비행기에 대해서 여행사들이 쉽게 말하면 뭐 좌석을 삽니다. 블럭으로 이렇게. 비행기도 어때요? 항공사도 꾸준하게 이 묶음으로 사준 애들하고 관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일반인들만은 상대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항공사.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쉽게 말하면 카지노가 방에 800개를 카지노가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도 계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자라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거 보면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드림타워를 세울 때요. 이 드림타워 이게 다 그렇게 높게 세우려면 어때요? 돈이잖아요. 그죠?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담보대출을 땡겼어요. 얼마만 땡겨주세요. 그런 뭐 노래도 있었죠. 그 돈을 담보대출하고 전환사채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담보대출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근데 얘네들 그 실적 들어가서 보시면 단기순이익은 줄어요. 왜냐?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더. 또 하나,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리파이낸싱을 다시 해가지고요. 재무구조를 좀 개선시킨 거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들이 얘네가요, 지금 남아있는 게 550만 주가 남아있어요. 전환사채 물량 나올 게. 워낙 만기가 올해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전환사채 안 나왔죠. 그렇게. 왜 안 나왔을까? 1년 더 연기했어요. 내년 11월 29일까지. 근데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얘네가 총 돼 있는 게 8천만 주예요. 8천만 주에서 550만 주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 하면은 800만 주잖아요. 800만 주에 5% 하면 400만 주. 그러니까 400만 주 좀 넘으니까 뭐 한 7%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작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엄청 큰 물량은 아니지만 작은 물량은 아니고 내년까지잖아요. 이제 내년도 아니죠. 한 달 줄여서 11개월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 한번 보실래요? 이래서 제가 좀 전에 한 말만 들으면 와 이거 지금 빨리빨리 어떻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걸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이게 보일 겁니다. 이제 최고점을 뚫고 있죠. 근데 보세요. 전환사채 550만 주.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죠. 약간만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전환사채 해버려가지고 바로 팔아버리겠죠. 그 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전환사채 물량들 때문에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게 좀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슬슬 정리 쪽 마인드를 좀 가져보시는 게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12월 13일 오후 1시 강남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소카입니다. 소카 여러분들하고 많이 아는 회사일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였죠. 2011년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카 쉐어링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요 80%대예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카쉐어링이 소카만 있는 줄 아는 분도 많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1위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얘네 혼자면 독점이라 그랬겠죠. 1위라 그런 거면 얘네 말고 또 있어요. 경쟁사가 그린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과거에는 소카하고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양대 산맥이었는데 지금은 소카한테 지금 제가 80%라고 했죠.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린카를 모르니까 얘네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린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또 경쟁상대는 누구냐면 SK 렌터카 같은 이런 렌터카 있죠. 전통적인. 이런 회사들이 좀 경쟁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운전면허 소지자가 여러분 절반 이상인 거 아시죠? 인구의 절반 이상.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특히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지금 자가용을 소유 안 한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정도예요. 그죠? 일본은 자가용 갖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주택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무조건 주차장 없으면 난리 나죠. 예를 들어서 100가구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차장 자리가 최소한 100대 이상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허가도 안 떨어지나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우리나라. 근데 일본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100가구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차장이 몇 가구 주차장 자리만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30대. 왜냐? 일본은 대중교통 타라는 거예요. 워낙 잘 돼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용 보유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는 이 정도로 자가용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1인당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1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들 있잖아요. 다 벌어들이는 월급 말고 월급에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못 빼고 해서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 그러네요.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이 차량 유지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근데 이렇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요. 이 진짜 자동차를 하루에 쓰는 주행 시간이 하루에 몇 프로 정도 되냐? 4%밖에 안 돼요, 하루에. 24시간으로 따졌을 때, 분으로 따졌을 때 4% 정도밖에는 주행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럼 96%는 실은 자동차가 다니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주행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자동차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썩힌다는 거죠. 정차된 차로 있다는 거죠. 바로 소카의 문제인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곱하기 60분 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1440분인가요? 1440분의 4%. 1440분의 4%만이 다니고 나머지 시간 96%는 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 그 시간에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카입니다. 공유차량 서비스죠.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타트업 느낌으로 창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타트업 경우 같은 경우에 창업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창업자가 누구냐면 맨 처음에 김지만 대표라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출신 이분이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2018년도에 유명한 분이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죠. 누구냐? 바로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 전 대표죠. 그분이 오시면서 이 소카가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지금 그 김지만 대표하고 이재웅 대표가 다 사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욱 대표라는 분이 2020년부터 지금 CEO를 하고 있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해진 게 언제예요? 타다죠, 타다. 그 코로나 터졌을 때 타다. 그때 그 타다 가지고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나가서 막 중재하고 막 이래가지고 타다 금지법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 대표가 물러났죠. 대표에서 물러나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소카의 지분으로 따지면요. 이재용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가 있어요. SOQRI라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특수관계인들이 거의 절반, 약 45%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렌타라고요. SK가 한 34%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인 그 박 대표는 지분이 얼마 안 돼요. 3%가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분을 갖고 있고요. 얘네 사업 부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얘는 카쉐어링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 기타 부분이 있는데요. 얘네들 제일 중요한 게 카쉐어링입니다. 카쉐어링이 얘네 매출의 거의 85%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930억 정도 되는 매출이에요. 이 플랫폼 매출이 이게 약 한 8.5 정도 되는 건데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는데 얘네 일레클이라는 거하고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얘네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얘네 이 카쉐어링은 뭐냐면요. 단기로 카를 쉐어링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소카. 이름에 있는 바로 그 소카가 이게 워낙 단기 쉐어링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 그게 소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월 단위로 차량을 구독해요. 그래서 이걸 월 단위 차량 구독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소카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게 카쉐어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소카의 핵심이 단기 카쉐어링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 어디서나 10분 단위입니다.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원하는 시간만큼 만약에 난 30분 밀리고 싶어? 30분 밀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원하는 차량으로 더군다나 뭐예요? 대여할 수 있는 곳이요.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촘촘하게. 그래서 소카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MBC 뭐 혼자 사는 프로그램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연예인들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찍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소카 가지고 막 이렇게 차량 이용하고 이러는 장면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서든 되게 촘촘하게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바일 웹을 통해 가지고 이거 자전거 빌리듯이 단기카 서비스 여러분들 혹시 차량에서 렌터카 빌려보신 적은 있죠? 렌터카 빌리면 여러분들 무조건 1단입니다. 하루예요. 기본이. 제일 짧은 게. 그러니까 저는 반나절만 필요한데 안 돼요. 무조건 하루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10분 단위잖아.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리고 얘네는 장소도 아시죠? 웬만한데 뭐 역이라든지 뭐 렌터카 사무실로 가야 돼요. 근데 얘네는 무인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소카는 그쪽 그 지역들 거기에서 그냥 차량 있는 데 가서 딱 빌리면 돼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편리성이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소카 플랜은 월 단위로 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 현재 차량이 한 3,700 정도를 해요. 근데 소카 플랜은 솔직히 소카보다는 좀 못해요. 왜냐? 이건 소카가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일레클이라는 거하고 모드의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일레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 자전거 있죠.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무인 전기 자전거 대여소들이 있어요. 사람 없이 그냥 전기 자전거. 그게 바로 이 일레클이라는 겁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시는 게. 지금 회원수가 여기가 한 350만 정도 돼요. 이 전기 자전거 일레클 이용하는 회원수가. 그리고 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건 뭐냐면 국내 최초의 주차장 공유 플랫폼입니다. 국내 최초.
저희 강의 때도 그거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강의장 말하면 그 강의장에 차량 하는 데가 좁고 이런 데 주차장 플랫폼들로 찍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국내 최초로 한 게 어디냐? 이 바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겁니다. 전국에 한 6,300개 주차장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회원 수는 약 55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일단 이 국내 카시어링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정체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소카가 워낙 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포화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요. 소카가 성장은 조금 포기했어요. 그리고 성장성에서 수익성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주식은 여러분들 수익이 더 중요할까? 성장이 더 중요할까? 주가가 올라갈 때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수익보다. 그래서 보면 수익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 성장성 가지고 주가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카의 매력은 주식에서만큼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KTX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나가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카 가지고 계신 분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보면 차트로 보시면 보세요. 상장했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지금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입니다. 공부를 안 하게 되면요. 이런 차트에 혹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뭐 강의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나요? 아무 종목이나 막 많이 사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에 만약에 많이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완전히 물려버려요. 그리고 해결도 안 나요. 제가 조심하는 게 항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쎄요, 이 소카 가지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좋은 얘기 해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빨리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새 종목 열심히 달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되는 얘기들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종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도움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하는데 도움될 때는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도움될 수 있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아까 LH 바이오도 솔직히 그때 했잖아. 하여튼 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중에서 제가 좀 많이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에 종목이 조금밖에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도움 안 될 것 같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제 올해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